재테크 채널에서 재테크 책이 아닌 그런 일반 에세이 같은 책이 나왔는데 이게 너무 그냥 눈물샘을 자극하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읽는데 한 5번 울었거든요. 그래서 나만 울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모두 다 울려드리기 위해 가지고 영상을 찍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상욱의 부동산 심부름센터 센터장 최상욱입니다. 하하하. 최부심북스 코너가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디어 처음으로 광고를 수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책은 광고를 수주하게 되지 않더라도 읽어서 제가 조금 올리려고 했었던 책인데 오늘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책은 내가 1000개 인생에서 배운 것들이라는 제목의 책이고요. 뭐 외국 도서처럼 생겼어. 여기 Things I Learn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은 되게 조그맣게 생긴 책인데 저자가 유튜브 207만 명 구독자를 자랑하는 김작가TV의 김작가가 저자거든요. 그리고 저는 김작가 채널에 나가면서 김작가와 개인적으로 좀 인연도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책을 낼지를 좀 잘 몰랐었던 것 같은데 책을 읽고 나니까 좀 이런저런 진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을 제가 왜 소개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 내용을 최부심 북스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1000개 인생에서 배운 것들이라는 거 이거 제목만 보면은 되게 재테크 책처럼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김 작가 본인이 다른 방송에서도 나가서 말을 했지만 1000명 넘는 그런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재테크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서 그래서 1000명 넘는 그런 인터뷰의 그 내용들을 토대로 본인이 느낀 게 뭔지를 좀 잘 정리하면은 굉장한 웰메이드 그런 재테크 도서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제목만 봤을 땐 그랬거든요. 1000개 인생에서 배운 것들, 이게 뭘까? 마치 모건하우절 책처럼 23가지 무슨 법칙이 있을까? 그런 걸 가지고 책을 열었는데 여기 대반전. 이거는 재테크 책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김 작가라는 그런 개인의 에세이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근본적으로 그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는 그런 맥락에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적인 그런 도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즉 돈을 다루는 채널을 수년간 운영을 하면서 누적 7억 뷰를 넘게 찍어가지고 그렇게 재테크 관련 유튜브 채널을 운영했지만 내용은 정말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사랑을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여기서 한번 역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책을 낼 만한 내용이냐? 나 이제 김작가 채널 운영하고 채널도 컸고 뭐 사회적으로 성공했고 그러니까 뭐 본인 어려서부터 어떻게 살았고 막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 김도윤 작가의 그 가정사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드라마 같은 그런 서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가정사는 보통 소위 우리가 소시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이렇게 일을 하고 형제가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 김 작가 집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는 택시기사였고 어머니는 그냥 집에서 일을 하고 계셨는데 형님이 한 분 계시고 그리고 김 작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방 출신이다 보니까 많은 지방 청년들처럼 어른이 되면서 이렇게 서울로 올라와서 초기에는 고시원부터 생활을 하고 그런 힘든 삶을 살면서 나름 잘 적응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좀 다 사랑했는데 어제 김도윤 작가는 둘째 아들인데 둘째 아들에게 좀 더 사랑하는 그런 게 있었고 그래서 작가도 어려서부터 부모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자랐다고 이제 스스로 느끼더라고요. 근데 그런 가정에 이제 자연스럽게 변화가 찾아오게 되는데 어디서 또 변화가 찾아오게 되냐면은 공부를 좀 잘하고 좀 괜찮았다고 생각하는 존경하는 형이 대기업에 취업하고 회사를 잘 다니다가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에 취직했다가 적응을 좀 잘 하지 못하게 되면서 그 형이 집에서 화를 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은 형이 정신병, 조현병적인 그런 면모를 보이게 되면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첫째 아들이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그 부모가 자식들을 내리사랑한다 하잖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충격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제 두 아들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첫째가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자기 자신을 자책하기 시작해서 결국은 그 어머니조차 이제 몇 년 지나니까 같은 그런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완전 드라마틱하게 변화가 생겨버리는 거죠. 이때 그 김 작가는 사회생활을 했지만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던 그런 시기여가지고 이게 진행되는 거를 볼 수밖에 없었는데 결국은 어떻게 사건이 진행이 되냐면은 그 어머니가 정신병원 안에 있으면서
이제 어느 날 자기가 집에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집에 가고 싶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잠깐 퇴원을 시켜주거든요. 근데 퇴원을 시켜줄 때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신병원에 들어온 많은 환자들은 굉장히 자살 그 시도를 많이 한다. 그러니까 좀 보호를 잘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도 그날 그렇게 오고 나셔가지고 이제 김 작가의 어머니가 아파트 베란다에서 이제 추락해서 그 이제 생을 마감하는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 일이 생기기까지 정말 초반에는 굉장히 잔잔한 흔한 그런 소시민의 삶을 보여주다가 중반부터는 엄청난 그 격동의 기간을 거치고 그리고 책의 후반부는 그거를 이제 마무리하는 과정이 담겨 있어요. 결국에는 어머니를 잃고 나서 그 남아있는 세 명이 결국은 다시 서로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는 그런 내용을 쭉 담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그냥 재테크 채널을 엄청 크게 운영하는 사람이 나 성공했어요 라고 쓰는 책이 아니라 근데 이렇게 쭉 살아보고 나니까 현재는 이제 김대훈 작가는 경제적으로 이제 뭐 자기 독립했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많은 자산을 모았는데 근데 결국은 자기한테 가장 많은 사랑을 줬던 어머님을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 1000명 넘는 사람들 인터뷰를 다 해보니까 결국 뭘 느꼈냐면은 많은 사람들은 결국 왜 열심히 일하고 왜 열심히 돈을 벌고 하는 그 목적이 결국 가족에게 있더라. 근데 나도 이제 가족에게 있다는 걸 이제는 1000명 넘는 인터뷰 끝에 알게 됐는데 내가 사랑을 다시 돌려줘야 될 부모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은 지금 부모님한테 잘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내용들도 좀 담기고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몇 년 전부터 이제 김 작가를 알아서 그 채널에 나가면서 이렇게 깊은 내용으로 그 개인 가정사까지 얘기하면서 말했던 적이 없는데 저도 책을 통해 가지고 가정사를 알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제 눈길을 끌었던 그런 귀절이 몇 개 있는데 그거는 바로 삶의 태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자의 아버지는 택시기사를 했는데 그런데 한번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김 작가가 친구들이랑 20살 때 같이 택시를 탔는데 그게 자기 아빠 차였던 거예요. 근데 탈 때 자기가 아빠라고 알아봤으면 괜찮은데 김 작가는 어려서부터 굉장히 소심했던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막 반에서 화장실 가고 싶은데 선생님한테 말해가지고 저 화장실 가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못 하다 보니까 막 바지에 실례를 하고 그런 것들이 더 막 친구들이 놀림거리를 삼으면서 굉장히 위축돼 있던 그런 이제 캐릭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택시를 타고도 우리 아빠야 라고 말을 못하고 조용하게 됐고 아빠도 아들을 이제 아는 척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운전만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 짧은 5분이 마치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지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 이 이벤트가 있고 나서 15년 후에 이제 김 작가가 아빠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사과하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아빠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는 그 탈 때 알고 있었다. 세상 어떤 애비가 자식이 택시를 탔는데 몰라보겠냐. 근데 그냥 너가 아빠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냥 그때 조용했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이걸 겪고 나서 이제 아빠가 편지를 쓰거든요. 편지를 쓰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택시기사를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지만 본인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택시 운전하는 초반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근데 10년 정도가 지나니까 자기가 택시를 운전함으로 인해서 내가 우리 식구들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감사함을 느끼게 됐다 하죠. 그래서 그 운전석에 앉을 때마다 너 이거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합니다. 그리고 운전석에 앉아서 감사한 건 결국 손님들이 있기 때문이니까 이제 손님한테도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손님한테 감사하게 되면 어떻게 하게 되냐면 자연스럽게 그 손님이 불편한지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하게 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편안해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손님의 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살피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그 택시 안을 자기가 자신감 있게 지배를 하다 보니까 택시 밖 풍경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운전을 하는 내내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는 남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막 그런 선호하는 직업은 아닌데 본인 스스로는 자랑스러운 거예요. 자식도 다 키웠고. 그래서 이런 태도를 적어가지고 편지를 주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그런 대목을 느꼈는데 저도 아이를 낳고 이제 키우고 있지만 부모가 자식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에 있어가지고 그 편지가 책에 굉장히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현대사회는 부모가 자식들에게 내리사랑이라고 하지만은 결국 요즘에는 막 자식들한테 뭐 집도 사줘야 되고 뭣도 사줘야 되고 좋은 옷 입혀야 되고 좋은 거 시켜줘야 되고 막 이런 물질적이고 금전적인 부분을 굉장히 많이 어필을 하거든요. 그런 게 있어야만 마치 자식을 잘해준다 이런 오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부모 입장에서 자식에게
그 무엇을 주겠다 이런 생각도 중요하지만 자식이 부모로부터 무언가를 배울 수가 있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한데 근데 아마도 그런 자세를 그 부모가 갖고 있다면은 저는 기질도 그런 것도 자연스럽게 유전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김 작가도 제가 사석에서 만나보면은 다른 많은 유튜브 채널들이 있잖아요. 근데 뭐 3프로TV도 나가고 언더스탠딩도 나가고 굉장히 많은 여러 유튜브 채널들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데 그런 채널 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김 작가 채널 왜 이렇게 잘 되냐? 어떤 특별한 엣지가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잘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는 그때마다 뭐라고 하냐면은 그 채널이 잘 된 이유가 있다. 그 채널은 게스트가 나오면 게스트에게 사전에 엄청난 조사를 하고 그리고 게스트에게 상당히 많은 질문을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물어본다. 그리고 짧은 시간만 인터뷰하는 게 아니라 2시간 이상의 풍부한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그 인터뷰를 토대로 편집에 들어간다. 그리고 게스트를 섭외하는 것조차도 그냥 일반적으로 섭외하는 게 아니라 그 분야에서 그 얘기를 지금 가장 잘해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게스트를 섭외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 그 자신을 있게 한 것이 채널 구독자이기 때문에 채널 구독자들이 바라고 있는 거를 풀어주기 위해서 면밀하게 살펴가지고 그런 걸 준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유튜브 채널들이 아니면 다른 인터뷰 하는 채널들이 내가 막 보여주려고 그런 생각으로 채널을 운영하는데 김 작가가 다르더라. 이거를 한 5년 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채널에 갈 때마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책에서도 아마 제가 생각할 땐 그 기질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기가 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 잘 되는 건 구독자 때문인데 구독자들이 그렇다면 어떤 내용을 바랄까를 끝없이 고민하는 거고 그러니까 내용들이 경제 쪽으로 함몰된 게 아니라 아주 많은 다양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고 결국 대중들의 사랑을 먹고 사는 어떤 인플루언서 그 채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한 건지에 대한 그 기질이 택시 27년 하신 아빠의 편지로부터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어떻게 보면은 저도 그래서 이걸 읽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나 역시 내가 우리 자녀들한테 무언가를 물려줘야 된다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기질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일정 유전적인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현재 부모가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떤 삶을 살고 있고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기만 한다면 의식하지 않더라도 그러면 자식들이 그냥 잘 보고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막 금전적인 부분을 뭐 10살 이전에 2천만 원 증여하고 막 이런 물질적인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제 그런 것도 안 했지만은 미안하다 우리 자식 돈은 다 내가 쓸 거야. 근데 결국에는 뭐 제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은 그게 자녀들한테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거꾸로 내가 현재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정직하지 않다거나 아니면 돈만을 추구한다거나 어떤 특정 부분에 광인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은 그런 것들도 자식들이 보고 배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채널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기질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책의 전반적인 스토리나 여기서 나왔던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책을 읽어야만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스토리를 초반에 너무 급진적으로 설명을 하긴 했지만 책 초반부는 정말 부모 자식 간에 있는 그런 굉장히 사소한 그런 대화들이 좀 나타날 정도로 되게 감성을 건드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초반 한 30페이지를 넘기는 그런 순간부터 막 눈물이 쏟아져 가지고 어쨌든 이 책을 읽으면서 한 3-4번은 울었어요. 3-4번은 울었고요. 그리고 아마 이런 감정이 드는 거는 그 자식으로부터 그 부모에게 느끼는 그 미안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느끼는 미안함도 있죠. 사실 이런 것들은 저도 일을 하면서 이런저런 현장에서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어떻게 보면은 많은 일반 직장인들 또 많은 부모님을 두시고 이제 노력하는 그런 자식들 또 부모가 자식에게 많은 걸 해주지 못하는 그런 부모의 미안한 마음도 책에 너무 많이 달려있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신기했던 거는 엄마와 아빠의 여러 가지 말들과 편지 이런 것들이 어쨌든 다 사료화가 돼가지고 다 남아있다 보니까 그 생생하게 그 어체가 다 들어있거든요. 생각으로 그거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실제 그 문장들을 보고 적었다는 게 너무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당시에 그런 발언들을 이제 곱씹으면서 지금 우리가 제가 그런 부모 나이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김 작가 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이런 말을 했구나 김 작가 아빠는 또 자식한테 어떤 마음으로 했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저도 읽는데 그냥 우리 부모님도 생각나고 우리 애도 생각나고 이러면서 그냥
어마어마하게 눈물을 흘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책 소개 영상으로는 뭐 다 전달해 드리지 못할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건 결국 책은 본인이 읽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책 한번 꼭 읽어보라,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책 후반에 그 고시원에서 살다가 이제 조그만 전세 살다가 좀 그럴듯한 오피스텔로 이사를 갔는데, 이제 그 엄마를 데리고 이삿짐이 오기 전날에 짐이 아무것도 없는 그 오피스텔 때 둘이 그냥 바닥에서, 맨바닥에서 자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가 굉장히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그 막 반지하에 있다가 고시원에 있다가 그런 오피스텔 와서 좀 햇살이 들어오고 이러니까 되게 기분이 좋았겠죠. 그래서 김 작가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 여기서 일하면 일이 너무 잘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나는 밀리언셀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여기서 일을 하면.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막 이렇게 복 돋아주는 대사가 나와요. 아, 우리 아들 그렇게 할 수 있어. 노력하면 할 수 있을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고 나서 결국 이 책을 통해 가지고 뭔가 그 했던 말을 달성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책이 100만 부 팔린다는 거는 기적 같은 일이겠지만은, 이제 그런 노력을 가지고 이 책을 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저도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 나름 돈을 많이 모았다고 생각했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걸 거의 다 날리고, 그 다음에 2008년에 저희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시고, 그리고 3년 후인 2011년에 돌아가셨는데, 저는 2008년부터 2011년에 3년 동안 거의 폐인처럼 살았고 집에도 거의 가지 못했거든요. 왜냐면 갖고 있는 모든 거를 다 날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도저히 집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집에 못 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3년 지났을 때 갑자기 아빠가 이제 돌아가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경색이 심화돼서 결국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부끄러운 마음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다행히 2011년에 제가 애널리스트로 이직을 한 그 첫 해였는데, 아,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직을 했는데, 그때 애널리스트의 그 리포트가 처음 만들어졌었어요. 그래서 입관할 때 뭐 이런저런 그 입관 그 선물 같은 걸 넣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버님 입관에 제 첫 애널리스트 그 리포트 출력물, 그 인쇄물을 여기 올려놔가지고 그냥 뭐 3년 동안 못 찾아뵈서 너무 미안하고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그냥 아들 잘 되기를 빌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는 애널리스트로 직업을 옮겼다. 여기서 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할 거고 1등 되겠다. 이렇게 딱 다짐을 하고 입관을 했는데, 제가 애널리스트 1등을 한 거는 2018년도였는데요. 이제 한 8년 차 정도 되니까는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한 게 아니라 결국은 많은 저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했고, 그리고 운도 좋았던 게 그냥 저보다 훨씬 더 잘하는 그 1등 애널리스트가 다른 섹터로 가면서 이제 제가 자연스럽게 그 당시까지 2등이었는데 한 칸 밀려서 올라가서 1등이 된 게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분한테도 고맙고 저를 도와주는 사람들한테도 좀 다 고맙고 다 고마운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달성하면서 제가 그 아버지한테 갖고 있었던 그런 미안한 마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뭐 그걸로 풀리는 건 아니겠지만, 똑같이 내가 천개 인생에서 배운 것들이란 이런 책 제목처럼, 아, 나도 그냥 아버지 살아계실 때 더 열심히 찾아뵙고 그 다음에 말도 많이 들어드릴 걸, 이런 생각이 되게 들었고, 특히 제가 휠체어 밀어 드릴 때 그 여러 식구들이 휠체어를 다 밀었는데 휠체어를 제가 제일 잘 밀어가지고 제가 미는 휠체어가 제일 편하다, 이런 얘기를 또 엄마한테 귓속말로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들으면서 저도 그냥 아빠 생각이 되게 많이 났는데, 하고 싶은 얘기는, 아마 김 작가도 그때 그 엄마한테 그 상황에서 했던 그 말, 그러니까 밀리언셀러가 되고 싶다는 그 말을 되게 지키고 싶어서 이 책을 낸 것 같고요. 그래서 옆에 제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목표를 달성했던 것처럼 저도 이제 책을 읽고 받은 그런 감동이 있기 때문에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그 광고가 없더라도 그냥 할 생각이었는데, 광고까지 주니까 출판사한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부신 북스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좋은 책을 소개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출판사들이 요즘 출판 업황이 전체적으로 다 안 좋은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양질의 책을 번역하고 공급하는 그런 출판사의 노력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제가 재밌게 읽은 책,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책을 홍보해달라 이런 요청이 오더라도 그 중에서도 결국은 재밌는 책을 선정해서 할 거기 때문에, 설령 뭐 광고가 붙어있다 하더라도 재미 하나도 없는 책, 그냥 이 최상욱 이 자식 그냥 돈도 올랐구나 하면서 찍는 게 아니라,
그런 많은 요청들 중에서도 결국 재밌는 책 골라서 올린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채부신 북스 코너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